자, 이거는 바로 읽었으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자, 28번 보기에 대한 감상이고 보기는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라고 해서 여기도 자세히 보자. 발이 몇 개니? 여러 개예요. 구두 이거 신발 엄청 많지? 네. 그럼 뭐 한 거야? 분할주의 기법. 그치. 겹침, 분할주의 기법으로 겹침한 거죠. 이렇게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지 헷갈림이 좀 덜해. 어렵긴 어려워.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고 막연하게 당하면 안 되잖아. 그쵸? 이거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2번. 2번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겠네. 그럼 무슨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 운동, 속도 또는 역동적 이런 것들 찾으면 되겠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겠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하나의 몸에 표시했군. 잔상을 바탕으로 표현하려고 했군. 잔상을 겹침으로 표현했네요. 안 어렵지? 네. 이거 왜 어렵다고 했을까? 자, 29번.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은 앞에서 보고 옵시다. 여기서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키네틱 아트에 영감을 제공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키네틱 아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키네틱 아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미래주의 회화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어. 한계점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 그대의 작품 구성이 여전히 움직임 자체가 들어가지 못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역을 융합짓거나 어떤 형태를 영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공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를 단추를 빠른 속력으로 돌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네. 이거 실 이렇게 달아갖고 쭉쭉쭉쭉 돌리면 원 모양 같은 형태가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형태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낸 게 키네틱 아트라고요. 실제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가서 찾으면은 구체적으로 뭘 표현한 거예요? 움직임 표현했다라고 하면 답은 몇 번? 2번. 2번이네. 오케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 또 사실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다? 직접적으로 그저 조형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자, 요 30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맞지? 네.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했지?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흔들흔들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미래주의 화가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3번. 그래, 오, 생동감이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했겠지. 쉽네. 이건 문제는 쉬워. 이 미술 문제는 이건 쉬운 거 같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갑시다. 네, 앞으로 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 바라보실 때요. 그냥 문제 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시 안에서 개념어, 혹은 개념, 시에 갖고 있는 개념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백설하고 독야청청이 서로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 대비 일어나지? 색채 대비 일어나죠. 또 낙낙장송은 누구를 의미해요? 화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백설이 만공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니? 세주 세력이 아주 득세할 때, 부정적인 세력이 아주 득세할 때 안 좋은 상황이에요. 혼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바로 이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자의 태도 유사한 거. 2번 맞아? 맞지. 여기 대나무. 대나무에 뭘 예찬하고 있어? 맞아. 대나무에 지조절개. 나 굽히지 않아. 세안고절은 너뿐인간으로 세안고절이라는 거는 추운 시련 속에서 절개를 지키는 추운 상황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이라는 의미로 대나무가 절개를 지키고 있다. 매, 난, 고, 주, 송이라고 하는 그 지조와 절개의 아주 대표적인 소재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정선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기야 알겠냐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별했다 그럼 어디에 나오고 있어? 이별 찾아줘야 돼. 님이란 단어 나왔나? 이화라는 단어는 뭐죠? 백꽃. 백꽃이 월백 달에 비춰서 하얗게, 달은 하얗게 빛나고요. 은하수는 삼경 몇 시? 11시부터 1시. 저녁, 밤, 늦은 밤, 깊은 밤. 일지춘심 봄의 마음을 요 새가 알겠냐마는 다정도 병인양 하되 나 병 걸렸대요. 왜? 다정하니까. 다정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봄밤에 이화 백꽃은 봄에 피잖아요. 봄에 잠 못 들어 하고 있는 어떤 슬픈 감정, 좀 애상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3번도 한번 볼까? 3번도 여기 매화 나왔네. 그러면 이거 지조절개 아니야? 답은 2번 맞는데 지조절개 아닐까? 서술어를 한번 봐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 찾아야 되지. 어느 곳에 피었는지 모르는 거지.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그럼 이거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지. 그런 걸 지키지 못하고 뭔가 갈 곳 몰라 하노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태도가 안 맞아. 얘랑도 안 맞아. 4번 씨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번 지어내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방 3개 다 주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거 무슨 시였니?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라는 시겠죠? 자, 요 시가 제가 이제 요 나랑 같이 좀 이어볼게요. 나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얘기하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베어서 넣었다 편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은 무슨 개념이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어요. 또 서리서리 구비구비 무슨 음성상징을 쓰이죠? 음성상징. SE. 이거는 얘기를 넘어가야 되겠다.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다는 무슨 시? 개를 10마리나 기르는데 요 개 얄미워. 미우님한테는 반가워하면서 고우님한테는 도망가게 하네. 쉰밥이 많지만 너 줄 밥 없어 라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시 같아? 개를 원망하는 하는 건 표면적 주제고요. 이면적 주제라고 한다면 님이 오지 않아서 원망하는 시예요. 님이 오지 않으니까 그걸 원망하는 시예요. 이면적 주제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도 음성상징어 쓰였지? 바등바등, 헤헤, 캉캉 이런 음성상징어가 똑같이 쓰였네요. 그리고 이 시조의 특징 사설 시조다. 답 1번에서 한번 찾아볼까? 자, 1번 문제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표현법 찾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0초 드릴게요. 30초 너무 적은가? 1분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너무나 적절한 거는 뭐부터 지어줄 수 있을까? 2번 대조적인 심상. 자, 가에서 대조적인 심상 어디서 나와요? 아까 요 대비, 그치? 백설과 독야청청이 대비됐잖아. 백설, 독야청청.
디귿은요? 대조적 심상? 디귿은 어디가 대조적인 심상이 나와요? 멍멍이. 멍멍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반가워하고 있고 혹은 위협하고 있죠. 누구한테는 반가워하고 있어? 미우님. 누구한테 위협하고 있어? 고은님. 그래. 이런 것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답이네요. 지워주세요. 그 다음은 3번은 어때? 다른 식이 창작된 것으로 신분 다 달랐겠죠? 네. 황진은 기녀, 성사부는 양반, 잡담이상은 평미. 자, 나와 다 작가층은 주로 우리 순우리말을 표현한 게 음성상징어예요. 이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습니다. 맞는 선택지. 네. 5번은요. 실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유사해요. 어떤 상황으로 유사하지? 님의 부재 또는 님의 기다림. 근데 화자의 대응 방식이 어때? 달라요. 나는 기다리고 있지. 다는 원망하고 있죠. 오케이. 다르네요. 그럼 답은 1번. 1번은 그럼 왜? 어디가 틀렸을까? 자연물. 자연물. 누가 자연물을 낳냐? 강아지. 강아지를 자연물에 넣으면 조금 그래. 자연물은 우리 어떤 자연 대상만 얘기해요. 산과 강 혹은 이런 것들. 여기선 낙낙장성 하나만 자연물에 들어가겠네. 그럼 강아지는 뭐에 들어가요? 동물, 아, 생물. 근데 만약에 자연 안에 강아지, 선생님, 동물도 자연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연 속에 있는 대상이면. 그럼 자, 반대로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대. 직접적이 X지.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는 독야청청하리라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자연물, 요 개가 얄미워. 그럼 개가 얄밉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하네요. 나는 어때요? 나는 님 그립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나? 안 했지. 그냥 그것을 시간에 빗대어서 돌려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3번 봅시다. 외주적 의미라는 거는 표 하나 그려줘야 돼요.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감상하는 측면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외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쪽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재적 관점에서는 주제 찾는 거고요. 운율 찾는 거고요. 표현법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찾는 거. 자, 3번의 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3번의 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외제적 의미에 주목하래요. 1번. 자, 일상적 소재를 이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와 관련된 거네. 자, 2번. 회해, 캉캉, 음성상징어, 표현과 관련된 거네. 운율까지도. 과장법, 서리법, 표현법과 관련된 거네. 님에 대한 원망 주제네요.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네요. 1, 2, 3, 4는 다 내재적 작품이고요. 외재적 접근이 5번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독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야. 독자에 대한 얘기로서. 자,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아니요.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항상 소설 나오면 귀찮다고 읽지, 안 읽으면 안 되고 어느 장면인지 읽어줘야 돼. 자, 여기 어느 장면? 백차랑 기차 역할입니다. 그쵸. 시장에서 뭐 샀어요? 그렇죠. 파시루떡 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이제 역으로 갔겠지? 그 다음에 대합실이네. 고민하고요. 대합실에서 고민했지 또. 왜 고민했니? 같이 가자. 영달아. 누가? 백화가 얘기했죠. 네.
그리고 영다리가 표를 사고 빵 2개랑 달걀 2개 샀대요. 요게 이제 지금 소재가 하나 또 잡히네. 앞에서 요 떡은 백화의 마음이고 빵 2개와 찐달걀은 영달의 마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안 가나요? 아니요, 우리 산포로 갈 거예요. 결국 거절한 다음에 마지막 가기 전에 백화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름 알려줬어요.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왜 알려줬니? 왜 알려줬니?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었다. 그렇지,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뒤에 누가 나와? 노인이 나오지. 노인의 역할 무슨 역할이었어? 산포가 야, 산포가 다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산포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때 그럼 충격받는 사람 누구? 정씨. 정씨의 충격. 그치, 정씨가 충격을 받아요. 산포가 바뀌었다고 이러면서.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찾아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했다. 문장이 좀 짧아 보면.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위에서만 봐도 좀 짧죠. 자, 말끝을 흐리는 방법 뭐예요? 점점점의 효과는 여운을 두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건 어떻게 판별할래? 대화나 행동 묘사, 서술자의 서술이 많은지 대화가 많은지 한번 보면은 대화가 조금 더 많지 않니? 여기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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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대화. 다 대화잖아, 지금. 대화. 요 큰 따옴표만 찾아봐도 대화인지 아닌지 우리 쉽게 찰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대화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행동, 어떤 뭘 주는 행동 또는 어떻게 뭐 바라보는 행동 이런 행동도 맞아요. 그러면 극적이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야? 얘들아, 극적인 효과는? 극적이다. 좋다. 극적인 효과. 얘들아, 이거 극은 여러분들 희곡, 연극 얘기하는 거. 연극은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보는 거니? 직접 우리가 무대를 보는 거지. 직접 무대를 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극적 효과는. 그쵸? 대화나 행동 묘사를 직접 보니까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극적 효과를 무대를 보는 거예요. 쇼잉하는 거예요. 자, 4번은 간단한 대화를 위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축적, 여기에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번은요. 투박한 말도 맞아요. 근데 현실에 대한 저항감을 표출하려고 하는 내용인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멀지. 우리가 산포가는 길의 주제는 물론 산업화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좀 반감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꼭 이런 투박한 말투를 쓰면서 이 저항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답은 5번으로 가시는 게 낫겠네. 자, 5번. 가와 나의 관계가 상징하는 말을 찾아주세요. 자, 가는 뭐고 나는 뭐고 위에 써줘야 돼요. 하시니까 상관없잖아. 아니지. 백화. 기억이구나. 이점례. 백화 점례. 무슨 의미일까? 백화는 가명. 점례는 본명. 그럼 본명의 의미는 진짜 이름 이거보다 조금 더 무슨 의미지? 아까 무슨 의미 있다고? 마음을 열었어. 자, 그러면 얘는 5번의 답은 몇 번으로 가는 게 좋을까? 3번. 3번이죠. 껍데기 가명은 가라. 본명 알맹이만 남아라.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까? 조금 생각할 게 많지? 네. 그러니까 이 가나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서 어렵다라고 이런 게 한 3문제만 있어도 거기서 다 갈리거든. 그렇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정씨는 산포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소설을 우리 산포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 여, 로, 형,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로형, 구성, 여로형, 소설 이런 식으로. 여로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여행의 길. 이렇게. 그럼 처음에 산포는 어떤 의미였고 나중에 산포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처음에 산포는 고향의 느낌이잖아. 고향이니까 빨리 나 가고 싶은 느낌이지. 근데 나중에 바뀌는 산포의 의미는 낯설어. 왜?
개발됐으니까. 자, 이런 먼저 A와 B를 먼저 판별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면은 1번, 1번 도피의 공간, 고향으로 도피하려고 한 걸까? 5번, 도피하려고 고향을 가는 걸까? 아니요. 그러면 자, 이상적 공간, 낯선 개발하는 공간이 이상적이니까 낯선 공간인데 이상이 뭔 뜻이에요?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 음, 내가 바라는 공간. 그럼 여기는 연결되면 안 되겠죠? 답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5번. 5번이 좀 가깝죠? 4번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4번은 어때? 이거 답은 5번이긴 한데 4번은 어때요? 4번으로 착각을 하긴 하더라고. 허구가 허구? 야,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느낌 있지. 고향은 너무 좋은 곳이야 이런 허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야, 그거는 경험에 우러나는 부분이지 허구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곳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사실적 공간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보면은 뭐 맞을 수도 있겠지. 실제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허구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고향을 얘기했으면 허구겠지만 진짜 고향이죠. 자, 7번 기업과 미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세요. 바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7번 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4번, 응? 4번, 4번. 자, 고향이 더 이상 민중에게는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랜드라나 관광호텔 여러 차례 지급이 하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 없대. 안락하지 않다. 호텔 선생님 안락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 민중이래요. 민중이라는 단어는 누군데? 뭐 사람들. 근데 응. 영달이한테는요. 응.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영달한테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이거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노인의 말이죠. 네. 자, 노인은 그러면 관광호텔 짓는 거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 안락하게 생각하고 있어? 좋게 생각하고 있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 왜? 무슨 말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우리가 좋은 태도는요. 야, 관광호텔 들어선데 좋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인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이 노인의 말로써 고향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노인에게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연결될 것 같은데 답 몇 번으로 하셨어요? 3번. 자, 영달이 백화에 대해 미련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맞니? 틀리니? 저런 여자들 한 사나흘도 시골 생활 못 배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맞는데 뒤에 부분은 어때? 백화를 비꼬며 자신의 진심일까? 영달이도 백화 사랑했잖아. 근데 이렇게 비꼬면 안 되지. 비꼬는 건 맞아. 근데 자신의 진심은 아니잖아. 네. 그럼 무슨 법에 가까워? 반어법에 가깝네. 이래다. 그치? 반어법에 가깝네. 그럼 답은 3번이에요. 이런 선택지들을 잘 판별해 주셔야 돼. 끊으면서. 힘들구나.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자, 다운. 요시는 제막매가네. 자, 우리 제막매가에서 제가 키워드라든가 중요 개념들을 체크해 볼게요. 자, 어떻게 나눠야 되지? 제막매가는 한 줄, 이렇게. 몇 단 구성? 3단 구성. 3단 구성. 이 3단 구성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고? C조.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낮고, 감탄사. 이것도 C조에 영향을 준 거예요. C조에 우리 3음절로 동장의 첫 음절은 3음절. C조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그리고 비유적 표현 많이 나오지? 네. 가을 이른 바람 무슨 의미? 요절. 떨어진 일, 주구. 한 가지, 같은 부모, 그쵸? 한 부모. 이타찰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 불교의 극락세계지만 여기서 어떤 제외의 공간이죠.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자, 정서가 바뀌죠. 앞에서는 슬퍼. 그리고 허무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지까지 확 바뀌는 구절이 이 낙구 부분 때문에 확 바뀌어요. 이거는 떠올라야 돼. 이거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은 빨리 다시 정리하세요.
자, 밑에 있는 남신의주 유동 박씨분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기도 크게 보면은 그러나 기준으로 나눠줄 수 있죠.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라는 단어 위에서도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었고, 요 납부에서 시상의 전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동 박씨분과도 그러나 앞에서는 이 사람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었니?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아주 절망감을 느꼈다가 그러나 갑자기 나는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높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든 일인데 뭔가 크고 높은 것을 나를 굴려가고 있대요. 운명적 혹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 자신의 이 부분의 단의 마지막 부분 내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외로운 생각이 들었대. 외롭다라는 거는 왜 이 생각만큼은 지금 안 가셨네. 외로운 생각도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치? 근데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혼자 있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면서 하루 마지막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갈매나무. 자, 이 갈매나무는 누구? 화자가 되고 싶은 어떤 바라는 지점이죠. 근데 화자는 이 굳고 맑은 갈매나무, 정한 갈매나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갈매나무도 주변 환경은 어떠니? 외로워요. 외롭지. 왜 눈을 맞고 있어요? 마른 잎새가 있어요. 살랑살랑 소리가 있어요. 바위 옆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는 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이 갈매나무처럼 나도 갈매나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얘기했네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의 표현상의 특징은 이런 나주소 또는 뭐 기롱배기, 복덕불, 삿 이런 단어들은 우리 아주 고유어예요. 이 고유어를 왜 썼냐면 이 백석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요, 지금 앞에 보니까 가족이 어떻게 됐니?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시작 배경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30년대, 40년대 가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나면서 우리말도 못 쓰게 해. 그리고 다 잡아간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유어, 우리말들을 사용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좀 더 추구했다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도 바라보는구나. 자, 8번 제왕매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적재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1번부터 지워나가 볼까? 비유를 통해서 어디 비유하고 있었어? 아까 나뭇잎, 가을바람, 떨어진 잎, 한 가지 이거 다 비유였잖아요. 찾아줬던 거. 감정을 한국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2번 제목, 제망매가 하니까 화자의 성별 추측할 수 있겠지? 네. 남자, 그쵸. 그건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으니까. 3번 작품에 사용된 시어를 볼 때 특정한 종교 색채 어디서 드러났니? 미타찰. 자, 4번 따로 연구분 없이 비교적 짧은 시행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자, 형식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작품이다. 아닌 것 같아? 왜? 그치. 이거 형식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19채잖아. 19채로 정해져 있고 납부는 꼭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자유롭다는 거는 형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수치가 뭐예요? 19채 10줄. 아, 몇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줄짜리 19채. 자, 19채는 먼저 나오지 않고 4구채, 18구채. 이런 애들이 먼저 나와요. 시대적으로 보면. 4줄짜리, 8줄짜리가 먼저 나와요. 19채가 완성되기 전. 자, 5번에 19채 한가로 세련된 형식의 정제된 시어. 그래서 당시 상류 중에서 창작했겠군. 맞는 설명 다룬 그래서 4번. 여기가 틀렸네. 9번도 갑시다. 자, 이 백석의 여승인데 여승이라는 시 혹시 알고 있니?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그치? 딸이 죽었어. 맞아. 여기서 딸이 죽었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승이 되고 있어요. 여자 승려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선택지부터 좀 잘라봐요. 보기의 화자와 달리 가로 쳐주시고, 또 보기의 화자와 달리, 가의 화자와 달리, 가의 화자와 달리 모두 이렇게 쳐주는 이유는 먼저 판별해줘야 되는 것부터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의 화자는 누구? 제명매가, 보기의 화자는 여승. 가의 화자는 상실 아픔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때? 미타철에서 만나야겠다. 의지 보여주고 있지? 그러면 여승에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네. 2번. 가의 화자 제망매가는 삶의 세계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주목하고 있어. 미타철에서 만날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주목했다라고 볼 수 있고, 보기의 화자는 다르죠? 이렇게 맞네요. 자, 3번. 보기의 화자는 이거는 여승이네요. 바꿨네. 여승의 화자는 연민의 태도로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 연민의 태도로 대상 여승에 대한 안타까운 태도 맞죠? 자, 그러면 가의 화자, 제망매가 화자와 다른가? 제망매가에서는 어떤 안타까움 안 드러냈어? 그래. 누이가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났잖아.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 달리가 틀렸죠. 자, 이렇게 골라줘야 돼. 하나씩 따져주면서. 이 구조 연습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자, 보기의 화자는, 여승의 화자는 계산과 관련된 주변 인물에까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승에서 누구까지 생각해? 딸, 그리고 지아비까지 보지. 근데 가의 화자는 누이만 생각하고 있지. 그럼 다른 거 맞네요. 자, 하나하나 판별해 주는 거예요. 자, 가나 모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승을 받고 여인을 봤었고 누이를 잃었었고 체험 맞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확실해지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만 잘 잘라봐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 선택지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10번은 어려울 텐데, 자, 가는 제망매가. 보기는 읽어봐야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보의 강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모르는 시를 아는 시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맑은강 한 고비가 마을을 안아 흐르는데, 긴 여름강 만사가 한가롭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한가롭다고 했으니까. 절로 가면 절로 오는 것은 집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가까운 것은 물 위의 갈매기로다. 주변의 경관들을 얘기하고 있죠. 경치들을 얘기하고 있죠. 늙은 아내 종이 위에 장기판을 만들고 있대요. 장기판은 뭐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드려 곡기나가 낚시를 만들고 있대요. 병약한 이 몸에 필요한 것이로는 오직 약물이니 하찮은 이내 몸이 또 무엇을 구하리오다. 다른 거 구하겠다 안 구하겠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는 거. 이런 한가로운 삶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라는 느낌의 시네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시를 외우겠어. 무슨 시가 어떻게 나올지 알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읽어줄 수 있겠니? 이런 게 어렵대. 다들. 그렇지, 어렵지. 근데 나 지금 그냥 읽어주지 않았어?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동원하지 않고 그냥 읽어줬잖아.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요. 다시 한가롭다, 서술어. 친하다, 서술어. 친하다, 이거는 친하면이니까 연결어이니까. 또 무엇을 구하리요? 구할 거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서리법적인 표현까지. 이런 느낌의 서술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건져야지, 좀 이렇게 캐치를 해야지 이 시의 주제라던가 느낌이 잡혀. 항상 서술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읽을 때. 알겠죠? 모든 시를 다 못 외워. 여러분들 뭐 5,000편 넘는 시를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고전시가만 해도 나오는 게 한 1,000편 안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의 시간적 배경은 가을 맞니? 대망매가? 가을 이른 바람에 맞네요. 보기의 시간적 배경은 여름이네. 틀렸어.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어. 너무 단순한 문제지?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2번은요. 안분지족하는 한가로운 여유를 드러내고 있다면, 자, 잠깐만. 제망매가가 안분지족이야? 아니요. 안분지족 무슨 의미? 안분지족. 나의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지? 그럼 나의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는 오히려 누구랑 가까워?
복이랑 가깝네. 이건 복이었네. 그쵸? 잘했네요. 자, 3번. 고기의 화자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가? 그러네. 자, 제망매가는 그러지 못하고 내세란 단어는 뭐지? 내세, 미래의 세상, 내세, 올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되는 곳. 에 대한 욕망을 보인다. 미타철에서 만난다. 라는 단어.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 내세가 내세라는 거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곳. 불교에서는 뭐 내세라고 하고 현생, 전생 이렇게 얘기하지. 왜 뭐 있어? 이거는 자, 봅시다. 11번. 11번 시는 무슨 시였지? 유동 박시봉방. 남신이죠. 그러면 자,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자, 시간 드릴게요. 지금 해봅시다. 바로. 찾아야 돼요.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 생각 없지만 이번에 11번. 바로 보이는 것부터 지워볼까? 네. 몇 번 보여? 2번 2번. 토습적 소재도 있고 평안다 사투리도 있네. 3번 3번. 편집글의 형식 맞죠? 왜? 유동 박시봉방에서 보내는 발신지를 표현했으니까. 또 산문적 서술도 맞네요. 쉼표도 적절히 사용했다 얘들아. 적절히는 얼만큼 사용해야 돼? 김간 이거 누가 헷갈리더라고. 적절히는 선생님은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요. 뭐 한 줄에 하나씩 나오니까. 아니 적절히라는 거는 이런 것도 적절히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5번은요. 상승의 이미지. 오케이. 시적 상황의 변화를 또 보여주고 있지. 시상의 전환. 그럼 1번은 아니에요. 일단 감정이입이 없는 것 같아. 감정이입은 화자의 마음이 쏙 하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 그러면요. 감정이입보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객관적 상감을 그 갈매나무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객관적 상감물로서 화자가 되고 싶은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런 소재는 그럼 뭘 부각시켜 주는 거야? 화자의 의지, 심정, 의지를 부각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인데 1번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 틀린 답은 여러분들이 맞는 답으로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산문이라는 거, 산문적 서술이라는 산문은 길게 쓴 거. 산문과 좀 대비되는 단어는 뭐라고 하지? 운문이지. 그 운문은 짧게 쓴 거니? 아니야.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문이면서 산문도 가능할까? 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가사, 조선시대 가사가 그래요. 송미인곡, 사미인곡 이런 노래들은 산문인데도 산문체인데도 운율이 느껴져. 오. 자, 12번. 여기서 서술어 집중해서 한번 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시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네.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다가 한 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마구. 잘 썼니? 아니요. 아니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뭐가 그렇게 느껴진대? 주어는 뭐야?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어.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마구 쓰이고 내다 버리는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어떤 느낌이 이런 거,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자괴감이 들 때, 인생 쓰레기라고 느낄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권의 대장간을 가고 싶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이거 풀무질이라는 거는 대장간에서 탕탕탕탕 치는 거 있지. 칼 다듬고 이럴 때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는 거. 새처럼 나를 달구고 그 위에 숫돌에 갈아서 바꾸고 싶대요. 나 뭔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싶어.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호미가 돼요. 이때 꼬부랑 호미는 뭐랑 좀 대비되는 느낌이니? 앞에서 플라스틱 물건과 꼬부랑 호미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 네. 꼬부랑 호미는 내가 변화된 건데 변화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주 풀무질로 닳으면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갈아서 만들어진 홈이죠. 소나무 자루에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대장간에 이렇게 있고 싶대. 지금까지 살아온 온생이 뭐 엄청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요 해우소라는 거는 화장실이에요. 직지사라는 거는 절이고요. 절의 화장실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절의 화장실이야, 절. 야외에 이렇게 앉아서 뿍 하고 싸면은 밑으로 산 밑으로 쭉 떨어지는 구조야. 다 보여요? 안 보이겠지. 그래서 똥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렇게 똥처럼 느껴질 때 어딘가 걸려 있고 싶어. 호미처럼 걸려 있고 싶어. 그럼 자신을 어떻게 느껴보는 심이 지금 내가 되게 의미 없는 존재, 뭔가 쓰레기, 똥처럼 느껴질 때 다른 게 되고 싶어라는 그런 심이에요. 이 정도로만 읽어줘. 어려워? 이렇게 읽는 거? 연습해야 돼요. 계속 알겠지? 그냥 알아요, 몰라요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문학은. 읽어내면 풀리는 거고 못 읽어내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달리 자 이것도 가로 한번 쳐봅시다. 가로 먼저 치세요. 비교해 주는 건 항상 가로부터. 그럼 뒤에 보면은 보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보기에 희망과 의지가 있나? 아니요. 희망, 의지 없지. 이거는 그냥 자신의 어떤 바람이죠. 심정이죠. 그렇죠? 여기서 틀렸고요. 틀렸으면은 이 나와 다른지 아닌지 비교해 볼 필요도 없어. 자, 뒤에 보기에는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이다. 그런 거 있었니? 아니 없어요. 없어. 그런 내용 아니네. 자, 나는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아니요. 박시봉방에서 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 상황을 인정하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보기도 그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기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나는 쓰레기처럼 플라스틱처럼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러고 있어? 플라스틱이 되고 있니? 똥이 되고 있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거. 이런 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변화하고 싶은 이 소망을 얘기한 거잖아. 저 온통 부끄러워지고 응. 지식사회 해우소에 떨어지는 똥처럼 느껴질 때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나는 똥이 되고 플라스틱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야. 3번이네. 다른 거 맞네요. 좀 어렵죠? 어려운 것만 내가 추렸어. 미안해. 자, 나에서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유동 박시봉방에서는요. 아쉬울 수도 있어. 근데 다른 게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는 달리가 틀린 것 같아요. 유동 박시봉방도 한번 볼까? 어디에 아쉬운 거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느낌은 있죠. 가족들이랑 지금 다 헤어져 있잖아. 그렇죠? 나는 또 내 슬픔 어리석음을 연하여 새김질하고 있어 성찰하고 있었잖아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 가슴이 쫙 메어오고 눈물에 뜨거운 것이 핑 되어요. 지금 아쉬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리가 틀렸네요. 5번은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타인도 동참하라고 했나? 아니요. 안 했네요. 답은 그래서 3번. 넘어갑시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나의 니은이 지닌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갈매나무와 유사하지 않은 것 찾아주세요. 그럼 갈매나무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 나의 분신. 나가 되고 싶은 어떤 의지, 객관적 상관물. 자, 이런 개념 아닌 거 이건 꼭 찾아줘야 돼요. 풀어보세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거야, 갈매나무는.
답이 없는 것 같아. 4번 같아요. 4번 왜? 난더러 구름이 대란하고 나는 난더러 바람이 대란한데 잔바람이 대단해. 그럼 이 잔바람은 화자를 의미하는 걸까? 하늘과 땅이 나한테 시키는 거지. 야, 너 이거 돼. 근데 난 그렇게 될까? 안 될 거. 난 그렇게 되기 싫어. 그런 의미예요. 이건 내가 되고 싶은 건 아니야. 다른 애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1번에는 풀은 눕는데 풀은 눕지만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바람 맞아 먼저 웃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네. 풀처럼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고 싶어. 2번은요. 나무들은 다시 고개 들고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 떼지어 설 나무들처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3번은요. 영하 30도의 아주 추운 상황에서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있는 이런 나목처럼 나도 되고 싶어. 이렇게 기립하여 되고 싶어. 서 있고 싶어. 5번은요. 이 들판은 어떤 들판인데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누워서 우리를 걷게 할 뿐 탓하지 않는 들판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4번이 좀 다르죠. 4번은 잔바람이 되라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 타인이 나한테 지금 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미안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게 나올까? 학교에서? 나올 것 같아요. 몇 문제? 두 문제? 그래, 그거 대비하자는 얘기야. 그 두 문제를 우리 그래도 아쉽게 틀리면은 안타깝잖아. 그 두 문제에서 등급이 다 갈릴 텐데. 안 그래? 근데 그런 문제만 모아놓으니까 짜증나지. 이렇게 많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가는 뭐고 나는 뭐였어? 나는 제 막내가 나는 남친이 같이 본다.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시의 공통점이니까 이걸 또 읽어줘야 되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세상 가운데 걱정 없는 게 얼굴의 삶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서술어 집중해서. 배아척을 바다에 띄워놓고 속세를 다 잊었대요. 세상 다 잊었대, 이 사람. 또 주변에는 청기물, 푸른 물이 있어. 아주 좋은 자연이네. 속세의 먼지가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의 달발근이 인간 사이에 나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자연 속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나 봐. 푸른 염리 밥을 싸고 푸른 버들까지 고기를 깨어. 자연 속에 살고 있네.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무리의 갈매기가 날고 있고요. 욕심 없는 다정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이로다. 나 근심을 읽으면서 너희를 쫓을게.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리나 있구나. 두어라 내 걱정 아니야. 잊은 적 있을까? 아니야 내 걱정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을 잠깐 했는데 내 걱정 아니라고 얘기했어. 세상을 구한 현인이 없겠느냐? 그럼 이 세상을 구한 현인은 나란 얘기. 다시 세상을 구하는 현인은 나란 얘기일까?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야. 나 그냥 세상 속에 있을게. 아니, 자연 속에 있을게. 라는 그런 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에 또 요 세 개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제왕배가 박씨공방과 보기에 대한? 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답은 쉽게 찾을 거예요. 1번,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며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그런 거 없었지, 제왕배가에서. 제왕배가는 그냥 안타까운 어떤 심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자, 2번,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럼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가는 제왕매가는 누이의 죽음. 그럼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을 통해 어떻게 드러냈어? 나뭇잎에서 떨어진 잎처럼이라고 했지. 나는요. 시적 상황 나 되게 힘든 상황이지. 네. 힘든 상황을 뭘로 표현했어? 갈매나무가 될 거야. 자연물을 표현했네. 나는요.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이다? 자연 속에 살고 싶어. 자연물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 여기는. 네. 그치 뭐 바다라던가 자연 이런 물들 나왔네. 그럼 답은 2번이지. 그냥 생각하면 안 돼. 하나하나 따져줘야지 얘들아. 누이의 죽음을 가을 떨어지는 잎처럼 표현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 버틸 거야 라는 걸 갈매나무로 표현했고
자연 속에 살고 싶은 이런 상황을 어떤 자연물들 여러 가지를 계속 써주면서 표현을 했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냥 보자마자 선택지 안 보여. 네. 절대 이렇게 풀면 보자마자 선택지가 구분되는 거는 출제한 사람이나 구분돼요. 그거는. 출제한 사람이나 이거는 무슨 답이었지? 그 생각을 하지. 이거를 하나씩 대응시켜서 맞춰줘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심청전. 자, 심청전에서도 우리 이 안에서 중요한 개념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니? 해설. 누가 해설한 줄과? 서술자.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 또 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뭐 중요한 개념이고 내용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읽어줘야지. 아침이 돼서 뱃사람들이 자 우리 떠날 거야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청이가 얼굴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면서 아주 정신이 어두러워 이제 죽음을 암시한 거지. 아우 큰일 났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신지 많이 잡주세요 흥흥흥 하고 울었니 그 앞에서? 안 울었어. 짐짓 괜찮은 척 했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기절했죠. 이제 여소는 심청이는 인당수의 제물로 팔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는 그 장면 정도만 나왔네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씩 해볼까? 1번은 어때? 꿈 내용은 있었어 없었어? 응 있었어. 꿈에서 이미 보여줬어. 그러면 뒤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니지 무슨 판타지 얘기도 아니고 여기가 X로 지워져야 돼요. 3번은요. 시간 순서대로 전개했습니다. 시간에 뭐 역전은 보이진 않았지? 근데 이건 맞지만 뒤에 갈등 해소가 됐니? 아니야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어요. 3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었죠. 대화를.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심리가 나오니? 오케이 답은 그래서 3번이죠. 자 5번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있었어? 없었죠? 외부 서술자예요. 3인칭이니까. 시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자 16번 갑시다. 자 16번 여러분들 어려울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냥 다 대입시키면 말이 되는 느낌일걸? 대입시키면 이게 다 말이 되는 느낌이다. 신기하게.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는 문제라서 어려울 거예요. 혹시 답을 고른다면 몇 번? 5번. 5번? 2번? 5번은 천륜지간은 하늘에서 인연으로 정해놓은 사이여 천륜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지레짐작하다라는 건 뭐예요? 지레짐작하다. 미리 먼저. 여기서 외우니까 틀렸지. 미리 먼저. 지레짐작하다. 그 단어 기억해줘야 돼. 매우 야단이 될 테니 아유 이거 되게 말이 맞는 거잖아. 어렵네. 어려워. 어휘 문제도 이렇게 어려워. 어휘 문제도. 어렵게 나오면 더럽게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내신들이. 자 1번 17번의 문제는 1번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맞아요. 왜 기절했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길 누구를 위한 길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인간을 위한 길과 또 로봇을 위한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18번 문제부터 요 19번 문제, 20번 문제, 요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좀 풀어보셔야 돼요. 네. 풀어보셔야 되고 잠깐 입력을 해. 아니야 입력도 해봐.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뭐 같이 한 것도 다시 한번 풀면서 입력해. 괜찮아. 자 25번, 26번까지 봅시다.
추억에서 그리고 증검다리 수능 국어시 담양장. 담양장 증검다리 수능 국어시예요. 그러면 자 25번 문제 풀어볼까? 공통점이네. 이 시들 두 개가 공통점은 있었어. 그치? 이것도 지워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1번은 영탄적 어조 맞니? 왜 아니야? 영탄적 어조 아니야? 아닌가? 영탄적 어조 아닌가? 잠깐만. 자 나에서는 영탄적 어조 아니에요? 그럼 가에서는? 자, 이거 고민하셔야 돼. 자, 한이던 가, 반짝이던 것인 가, 손실이게 떨던 가.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네.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근데 서리법은 항상 영탄법을 달고 다니는 애예요. 그럼 영탄적으로 맞네. 그치만 뒤에. 얘들아 뒤에 뭐 있어? 강인한 의지 드러내고 있어? 아니요. 에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자, 2번 말을 꺼내는 어투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대화체였니? 아니요. 아니죠. 자, 반어법 나왔었나? 이거 반어법 정도는 우리 알고 있으면 좋은데. 반어법. 반어법 나오는 시 있었나? 이번에 공부하는 것 중에. 없었어? 반어법 딱히 떠올리지 않지? 역설법은요? 우리 공부한 시 중에서. 님의 침묵 있지. 님의 침묵에서는 역설법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역설과 반어는 우리 공부했던 시험 범위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빨리 생각해줘야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좋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암기지. 그치? 수미상관 찾을 수 있니? 없어요. 수미상관이 뭐예요? 수미 숫자는 앞에 처음과 미는 뒤. 얘가 서로 상관이라는 단어는 관련이 있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니? 수미상관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비슷해야 돼. 안 비슷하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비슷해야 돼. 안 비슷하지? 네.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자, 5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 자, 감각적 이미지 어디서 나왔어? 여기 손실 이렇게 떨었다. 여기도 있고. 으스스스 무서워져. 여기서 또 으스스스 무서워져? 어디 나왔니? 으스스스 무서워져? 이건 감정이고. 감각적 이미지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느낌. 캄캄해, 어두워. 이런 것들 시각적 이미지잖아. 그렇죠? 이건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자, 26번. 자, 여기 보기에서 키워드 체크하세요. 추억에서와 담양정은 시 엮어읽기 방법으로 좋은 작품인데요. 두개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엮어읽기를 해볼까요? 자, 비교했을 때 우리 공통점 아닌 것 또는 대비점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해봅시다. 54분, 1분 드릴게요. 헷갈리는 것도 있으면은 꼭 얘기해 주시고. 끊어서 생각해줘. 선택지 길면. 골방이 뭐예요? 골방 아주 좁은 방 그냥 우리 방구석에 있는 거 골방이라고 얘기하지. 닫혀 있는 방, 뭐 갇힌 방 이런 느낌. 이건 몇 번? 네. 지금 몇 번을 했어? 저는요. 2번 같아요. 2번 같아.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모두 화자를 기다렸던 경험 맞죠? 자, 2번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나만이에요. 가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자, 3번은요. 고단한 삶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맞죠? 어머니가 안쓰러워 불쌍해 이런 느낌. 4번은요. 이런 장터에서 해야 되는 소재입니다. 생계를 짊어지신 어머니의 모습. 5번은요.
친장로는 어머니 기다린다는 마음에서 자 능동적인 행위가 왜 나에서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엄마 찾아 산말리 했잖아. 가는 거잖아. 능동적이지. 골방은 계속 기다린 거잖아. 뭐가 더 능동적이야? 엄마 찾아 가는 게 더 능동적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잘했네요.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예. 이거 풀고 우리 목요일 날 우리 4시에 직보화 할게요. 4시요? 네. 시험 끝나고 오세요.